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사이언TV의 정희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론화 냉각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순수한 용매와 용액을 가열을 하면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보다 용액의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것을 우리는 비점 상승, 끓는 점 상승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용매와 용액을 냉각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추운 겨울날 한강은 잘 얼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얼음이 얼었다라는 얘기는 잘 듣지 못하겠죠. 자, 그럼 왜 그렇느냐? 순수한 물인 강에서는 얼음이 금방 얼 수가 있지만 용액인 바다에서는 얼음이 잘 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보다 용액의 어는 점이 더 낮기 때문에 웬만한 추위에서는 바다가 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그 냉각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이 냉각 곡선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용매를 냉각시킬 때와 용액을 냉각시킬 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곡선에서의 우리 모습을 본다라고 하시면, 자, 용매부터 먼저 보시면 냉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온도는 내려올 겁니다. 쭉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때 어느 지점이 되면 맞다,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나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네. 그래서 호다닥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응고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응고가 시작이 되고요. 응고가 되게 되면 갑자기 많은 입자들이 상태가 변하게 되면서 약간의 열을 냅니다. 약간의 열을 내면서 온도가 살짝 올라가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냉각하는 만큼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에 에너지가 쓰이지는 못하고 상태 변화에만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온도가 변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상태가 다 변화를 하고 최종적으로 고체가 된 상태에서는 또 온도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상태 변화에 에너지가 더 이상 쓰이지 못하니까 온도가 내려가는데 에너지가 쓰여서 온도가 내려오는, 온도가 변화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즉, 여기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고요. 여기 구간에서는 상태가 변하고 있으니까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고체로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태 변화하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이때를 어는 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는 점이 여기가 되는데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어는 점이 0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물인 상태에서 어는 점보다 더 낮아지는 구간, 이 구간이 생기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은요, 어는 점보다 더 온도가 내려갔음에도 액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해서 냉각이 과하게 된 구간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과냉각이라고 합니다. 자, 과냉각인 상태에서는요, 액체로 존재하지만 주변에서 충격을 가하거나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분자 상태가 재배열되면서 액체에서 고체로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냉각이 심하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충격을 주게 되면 상태로 변하는 과냉각 상태가 있고요. 이 과냉각 상태에서 응고 지점이 일어나면 응고가 되면서 상태 변화에 에너지가 쓰이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 다시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매일 때는 어는 점을 상태 변화로 온도가 일정한 이때의 온도를 어는 점이다 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용액일 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액일 때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온도가 내려가는데 물 분자끼리 모이려고 하는데 불순물이 있네요. 용질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럼 모였다가
잘 결합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즉 응고가 잘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더 낮춰야지만 겨우 응고가 일어난다. 즉 응고가 시작되는 지점은 순수한 용매일 때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하게 응고가 일어나면서 상태가 변화하는데, 상태가 변화하면서도 여기서는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는요, 소금물을 예로 든다고 하시면 소금물이 얼게 되면 소금과 물이 같이 어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 속에 있는 용매, 즉 물만이 고체로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물이 나머지 소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씩 고체로 바뀌면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용지의 양은 그대로 있는데 용매의 양이 줄어드니까 농도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도가 올라간다.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어는 점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어는 점은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변화하는 이 순간에서도 온도는 변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도가 변화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또 상태 변화가 끝나서 모두 고체로만 존재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고체로서 존재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고체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는 냉각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용매와 용액의 냉각 곡선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액이 몇 도에서 얼기 시작하는지 그 어는 점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는 점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직선에서 연장선을 그어서 기울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와 앞쪽에 과냉각되는 곡선에서 겹치는 이때의 온도가 바로 용액의 어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과 용액의 어는 점을 비교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델타 T 온도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온도 차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델타 TF, 델타 T 온도 변화다. 언제 온도 변화냐? frozen, 얼 때의 온도 변화다. 그래서 얘를 응고점 강하도, 얼마만큼 응고점이 강화했느냐, 더 낮아졌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응고점 강화도 델타 TF는요, 마찬가지로 KF, 몰 응고점 강하라고 해서 1몰 per kg당 얼마만큼의 온도가 낮아지느냐, 용액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가 되겠고요. M, 질량 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즉, 몇 몰 per kg의 용액이냐에 따라서 어는 점 강화도는, 응고점 강화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끓는 점 상승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자,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아래 주소로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안녕.